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프론티어 에듀 Q&A 세션 8번째인데요. 오늘도 질문이 3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조사일 때, 그러니까 일반 PL 셀러분들이 아니라 제조사가 아마존에 진출할 때 바코드를, UPC 코드를 한국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바코드를 사용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온라인에서 리셀러가 발급하는 바코드를 사용하는 게 좋은지 물어보셨는데요. 단순히 아마존에서만 판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걸 써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도 바코드를 리스팅할 때만 써요. 그 이후에는 리스팅이 완료가 되면은 FBA 하시는 분들은 SNSKU나 아니면은 아신코드, 이 두 가지로 아마존 내에서는 상품을 분류하지 더 이상 UPC로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존에서만 난 팔겠다라고 하시면 리셀러가 제공하는 UPC를 사용하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조사시면 사실 아마존 이외의 곳에서도 판매를 하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하실 거고, 근데 특정 플랫폼에서는 또 해외로 수출할 때는 UPC 자체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는 곳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월마트가 좀 그런 걸로 좀 깐깐하게 구는 걸로 유명한데, 월마트에서는 UPC를 조회를 했을 때 제조사 혹은 판매자가 뜨지 않으면 그 상품을 받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요. 월마트 진입하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상공회의소 상품 UPC로 가시고, 그 다음에 아니다, 나는 아마존에서만 팔겠다라고 하시면 리셀러 바코드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마존에서 화장품 판매하려고 하시는데 COA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어디에서 발급해야 되나 물어보셨는데, 이제 화장품은 뷰티죠. 퍼스널 프로덕트인가 뷰티인가 이런 건데, 아무튼 뷰티라고 할게요. 뷰티는 전형적으로 게이티드 프로덕트에 속하죠. 게이티드 카테고리구나. 게이티드 카테고리는 아마존에 승인이 있어야만 풀리는데, 웬만한 곳은 다 그냥 쉽게 풀리는데 몇 개가 이제 잘 안 풀리는데, 제일 풀기 어려운 게 뷰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COA를 제공했나 안 했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요청하는 서류도 많아져서, 근데 만약에 COA가 필요하고 아마존에서 COA를 요청했다라고 하면 COA는 제조사에서 발급을 해줘요, 보통은. 그래서 가끔씩 이제 총판에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제조사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PR 셀러 분이시라면 OEM 맡긴 곳에다가 요청을 하시면 대부분 자기네가 들고 있긴 하겠지만, 많이 없으면 이제 자기네가 심사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발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RA 셀러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총판에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제조사에서 받아야 돼가지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단순 OA로 온라인에서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분들의 경우는 제 생각할 때는 받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뷰티 같이 이제 만약 PL 하신다라고 하면 아마존 내에서 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아마존도 미국 안에 있잖아요. 미국 안에서 화장품이나 특정 상품들을 판매하려면 FDA 같은 데서 승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안전 인증, 우리나라로 치면은 KS 마크 같은 걸 받아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받아야지만 되고, 아마존에서 판매하려고 카테고리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것까지 승인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마존에서 판매할 때 드랍시핑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대부분의 경우 드랍시핑이 안 된다고 알고 계세요. 근데 사실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 아마존에 가시면 이 드랍시핑 팔릿이라고 있거든요. 실제로 드랍시핑이 가능해요, 아마존에서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라고 써져 있고, 이건 읽어보시 말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금지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1번 제가 구매하는 곳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타겟에서 구매를 했다 그러면 그걸 바로 고객에게 배송을 하도록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객이 받았을 때 타겟 박스로 그 고객에게 배송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드랍시핑을 하려면 제가 보내는 것처럼 해야지 제가 구매한 곳에서 직접 가는 것처럼 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도 똑같은 얘기인데 그 셀러 이외에 셀러 또는 아마존 이외에 다른 사람의 정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박스에 뭐 타겟이라든지 뭐 다른 회사의 정보가 포함이 되면 그거는 제재 대상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고 실제로 판매와 반품이나 이런 걸 다 관리할 준비가 돼 있으면 아마존에서도 드랍시핑이 가능하거든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정책 페이지 있잖아요. 이 정책 페이지 드랍시핑 팔러시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보시면 가능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게 금지되는지를 한 번 더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Q&A 세션 8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또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플러스 친구로 질문을 해주시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는 다음 주에 다른 Q&A 세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